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황농문 교수의 몰입 훈련법에 대한 유튜브 인터뷰 내용입니다. 혹시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하셨거나 아니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재밌을 거예요. 교수님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하기 자체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한 20분? 그 정도 이해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랄까, 생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황 교수님은 딱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머리 싸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된 사고 능력을 좀 깨우는 그런 구체적인 훈련법을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 제안하시는 훈련법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 풀이를 해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옛날에 플라톤 아카데미 입구에도 기하학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수학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정답이 딱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풀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틀, 그러니까 생각의 뼈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이건 무조건 맞아 하고 확신했던 답이 틀리는 경험. 이걸 자꾸 하면서 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지적으로요. 아, 겸손함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인문학 질문이나 아니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 이런 거에 접근할 때 너무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부리거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뭐랄까 미리 막아주는 그런 기초 체력이 되는 거죠. 수학적 사고 훈련이 부족하면 고집이 좀 세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울 수 있다는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의 기초를 좀 다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황 교수님이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기, 이 개념을 되게 강조하세요. 핵심은 뭐냐면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막 괴로운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쉬는 거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쉬는 거요? 생각하는 거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도전할 만한 과제를 딱 정하고 필요한 지식은 미리 좀 습득해 놓은 다음에 방해 안 받는 시간을 딱 확보해서 아주 편안하게 생각에 잠기는 거죠. 막 머리가 아프면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추고 좀 편안해지면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쉬는 거라니 진짜 발상의 전환인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졸음이 오면 선잠 자는 거 있잖아요. 앉은 채로 잠깐 조는 거요. 한 20분 정도. 그게 오히려 몰입도를 확 높이고 뭐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네네. 그게 바로 슬로우 싱킹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졸릴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갑자기 싹 맑아지면서 문제의 본질이 보이거나 이런 방법이 하는 새로운 해결책이 딱 떠오르는 경험. 이게 그 천재들이 잠자는 시간을 활용했던 방식하고도 좀 통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걸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고민이랑 생각을 헷갈린다는 거. 문제 해결은 생각이 하는 건데 해결책 없이 그냥 걱정만 계속하는 고민에 빠지면 머리만 아프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딱 구분하고 생각 모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황 교수님의 해법은 이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마감이 막 코앞이라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마음먹는 거죠. 결과 실패할 수도 있지. 괜찮아. 대신에 이 과정 자체에 정말 온전히 1초도 딴짓 안 하고 몰입하겠다.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고요?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되게 신기하게도 그 걱정이 스르르 줄어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고민만 하는 사람은 병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성장한다. 아, 그렇군요. 결국 몰입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이랑 작은 성공 경험? 이게 쌓여가는 과정이네요.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한 20분 집중하는 거,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되네? 하는 경험이 쌓이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스마트폰 보듯이 그냥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문제를 정하고 파고드는 그런 능동적인 몰입 능력이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뭐 특별했다기보다는 이런 능동적인 몰입의 즐거움을 좀 일찍 깨달아서 계속 반복하면서 능력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동적인 몰입을 시작하고 또 즐길 수 있을까? 네, 오늘 황농문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몰입이라는 게 뭐 타고난 재능 이런 게 아니라 수학 문제풀이 같은 기초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뭐 슬로우 싱킹, 선잠 활용법, 또 고민과 생각 분리하기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도전을 통해서 생각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황 교수님은 천재성이라는 게 결국 몰입 그 자체를 즐기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막 힘겨운 노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집중하는 즐거움 그 자체를 발견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이 쉬는 듯한 생각법, 이걸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작은 도전 과제, 뭐가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